김재구 TV 김재구입니다. 요즘 민경욱 전 국회의원 아시죠? 이분이 요즘 뭐 지금 난리가 아닌데요. 일단은 그 사전 선거 조작 지금까지 캐고 있는데 사실 오늘 뭐 MBC에서 그것이 알고 싶단가? 아니면 PD수첩? 그 중에서 그거 다룬다고 하는데 사실 뭐 MBC는 믿을 게 못 되고요. 일단은 민경욱 전 의원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프로듀서 100일 사건 기억하시죠? 요게 그 종편방송에서인가요? 그 왜 아이돌 그룹 그 사건이 있었죠? 그 이제 젊은이들이 표 몰아주기 해가지고 뭐 스타 만드는 거 그 과정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온라인 투표 조작을 해서 특정 아이돌 후보를 밀어준 사건으로 김용민의 동생 김용범 CP가 구속됐습니다. 예,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 온라인 투표를 어디서 맡아 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중앙선관위 이 자체였습니다. 중앙선관위와 김용범 CP하고 이게 연관이 돼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과자예요. 예, 그러니까 프로그램 조작 전과자인데 이분들이 여기에 개입이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었네요. 그런데 민경욱 전 의원님이 말씀일 뿐이지 제가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분 말이 증거나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계속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요, 4.15 불법 부정선거 사건은 다름 아닌 중앙선관위의 첨단 디지털 범죄라고 합니다. 민경욱 전 의원의 말씀이죠. 전국적으로 불법 부정 의혹이 일고 있는 만큼 모든 선거구에 대해 수개표로 재검표를 실시해야 된다고 주장도 하고 있죠. 이 주장은 뭐 이현주 전 의원 그리고 또 차명진 전 의원 이런 분들도 그걸 주장하고 원하고 있었죠. 그리고 뭐 투표함을 보존해달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선관위에서는 끔찍도 않고 있죠. 그냥 입을 딱 다물이고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야, 이상하게 집권 여당도 침묵, 대통령도 침묵, 그쪽은 침묵이 유행이에요. 예, 좌파들은 참 골 때리는 거죠. 예. 자, 이어집니다. 한 점 의혹도 뒤에 남겨서는 안 됩니다. 민경욱 의원의 말씀인데요. 당연히 의혹이 있으면 안 되겠죠. 국민은 더 성화를 부리겠죠. 그리고 떳떳하다면 민주당도 정의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민경욱 전 의원 생각인데 저도 거기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난 총선은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범죄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 민경욱 전 의원님 그리고 민경욱 전 의원님을 지지하는 분들 정확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여당은 이런 일이 없다. 잘못해서 꽉 잠그고 있죠. 네, 들어보시죠. 오후 4시 15분이 되면 운전을 하시는 분은 자신의 방식으로 경적을 울려주십시오. 4.15는 부정선거라고 외치는 시위입니다. 자동차 시위. 아, 그러니까 오후 4시 15분이 되면 저 자동차 경적을 같이 울리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네요. 오늘 오후 4시 15분. 야, 또 이렇게 아이템을 짜셨네. 네. 야, 그러면 이 도로가 거의 뭐 시끄럽겠네. 네. 야, 빵, 빵, 빵. 아, 요게 사실상으로 실시가 되면 글쎄요. 시민의 비난이 쏟아질까 아니면 시민의 박수가 올까요? 그건 해봐야 알고요. 네. 어쨌든 민경욱 전 의원님 대단하시고 박수를 보냅니다. 이런가 하면 이화여대학교 교수 최원묵 교수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최원묵 교수가 민경욱 전 의원의 하고 있는 일을 어드바이스를 확실하게 해주시는데 이 최원묵 교수는 이화여대에서도 아주 인기 있는 교수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현실 인식 부족부터 잘못된 거다. 지금 부정선거 논란은 과거 부정선거 스캔들과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분이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제 이 글을 가지고 성명을 발표할 건데 제가 미리 가지고 온 것이죠. 예, 김재구 TV는 남보다 한 발 빠릅니다. 그리고요, 애초에 정치적으로 제기된 게 아니에요. 프로듀스 100일 아이돌 경영대회
여론 인기조사 방송을 보고 여론 통계가 비정상적으로 규칙적으로 나오는 걸 캐치한 젊은 세대들이 DC 인사이트 우한 갤러리 포털에 모여서 오픈 디스커션을 했고 결국 법정 투쟁도 거쳐서 여론 조작임을 입증해냈습니다. 이것은 그 젊은이들이 이것을 자발적으로 입증했다는 거예요. 아이돌 경연대회 그 조작 사건을. 그런데 이것하고 조작 선거하고요 맞물렸던 PD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김용범 CP라는 거죠. CP는 PD의 위에 계신 분이거든요. 전체적인 왁구를 짜주는 분. 이분이 CP인데 이분이 이제 구속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중앙선관위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민경욱 전 의원 그리고 최원묵 이화여대학교 교수님 두 분의 생각이 그렇고 두 분이 무언가 물증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디지털 조작은 물증 가지고는 심증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물증도 사실은 그게 어렵죠. 그래서 지금 선관위가 침묵하고 크렘린 궁처럼 좀 조용히 있는 원인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들어보시죠. 중국인 조선족들이 댓글 알바를 해서 우리 국내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입증해냈습니다. 오, 이것도 입증이 됐다네요. 그런데 그런 입증된 것들을 검찰로 가지고 가서 검찰에서 조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발을 하면 고발된 상태니까요. 예. 근데 자꾸만 하나 둘씩 지금 증거물이 입증되고 있다는 것이죠.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가고 있지만, 예. 그리고 바로 이 집단이 이번에 세 번째로 선관위 총선 데이터를 보고 정상적으로 규칙적인 통계를 오픈 디스커션을 거쳐서 자기들끼리 검증할 때까지 검증을 해서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조작 선거가 아니고 아이돌 경연대회에서 이게 쏴주는 거 있잖아요. 몇 번 뭐 나는 누구누구 이것을 조작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젊은이들이 방송국에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그렇게 보내도 이것이 바뀌어서 CP가 의도하는 쪽으로 표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조금 더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프로듀스 100일 조선족 알바 댓글 선거 조작이 세 가지가 동일 집단에 의해서 애초에 제기되고 증명된 것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주체는 조선족이죠. 조선족들이 그 아이돌 그룹 예를 들어서 뭐 A그룹, B그룹이 있으면 A그룹에 일단은 조선족들이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요들은 알바야. 누구냐? 방송국에서 부탁을 해서 하는 사람들. 그리고 순수하게 만약에 2번을 순수하게 보냈는데 1번이 되는 것이죠. 왜? 알바들의 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작을 한다는 겁니다. 예.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원묵 교수하고 민경욱 전 의원은 이런 식으로 지금 선거 부정을 했다는 것인데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말을 더 들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저도 궁금하네요.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만 달아주세요. 자, 이어집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전문직 샐러리맨 여성이 60%, 100% 확신한다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정치적 유튜버들이 자기가 한 것처럼 확산시키고 추가적으로 증거들을 모으는 겁니다. 어떤 증거를 모읍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함께 모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최원묵 교수님이 저 같은 유튜버들한테. 그래요. 네. 좋은 생각이신데 조금 더 내용을 들어보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학자들도 자발적으로 조인하고요. 자연 발생적인 자유시민 운동이 지금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전선거 조작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충동을 일으키고 하고 싶은데 지금 억누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분들도 함께 나와서 운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1980년대 이후에 전 세계적 지배적 현상은 많은 자산을 소유하고 지키려는 상인 우파와 교육 수준 높은 엘리트로서 사회적 지위를 잃지 않으려는 불안한 좌파가 정권 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암암리에 공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최원무 교수가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대부분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약간 독단적인 성향이 있다. 그래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이론이 곧 민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사회주의 아니면 인민민주주의적이죠. 네,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한국의 불안한 좌파는 공생관계를 떠나서 아예 지배관계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맥락이 같은 거죠. 그렇죠. 좌파들은 그런 성향이 있다. 네. 그러니까 공생관계를 떠나서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그런 틀을 만드는 게 좌파의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 보수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마땅치 않다. 근데 대한민국은 보수가 다 죽어가고 있다. 어저께 제가 뭐 이 최원무 교수와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어저께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뺏어갔어요. 그리고 6개 상임위 다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금은 99개 가지고 있는데 1개 가지고 왔어요. 이제 미래통합당은 완전히 헛바지지, 핫바지. 방법이 없어요. 이제 뭐 그냥 더불어민주당이 야! 이해찬 대표가 가자! 자, 가자! 그러면 전부 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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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이런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저 노예화되고 내시화된 그런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최원무 교수로 돌아오죠. 코로나19 사태가 드라코믹한 통제 사회를 추구하는 걸 정당화시켜주고 있고 친북 반일이라는 민족주의 감성이 한국 좌파만의 자산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최원무 교수님은 본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글을 쓰고 또 말씀을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민경우 교수님 그리고 차명진 씨도 지금 블랙시에 나가고 계시고 이현주 씨도 지금 합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선한 의원들은 지금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렇게 의심 가는 것이 많아. 사전투표 조작에. 그러니까 지금 심정은 엄청 많이 있으면 갑니다. 그런데 물증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런 분들이 같이 마음을 합해서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 여기서 좀 조금 답답한 것이 이미 더불어민주당 정부 이 두 모체가 얼마만큼 큰 덩어리냐 대한민국의 70%를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국민의 지지율이 아니고 그 문파 좌파들이 워낙 똘똘 뭉쳐서 콘크리트 지지율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여론조사 전화가 와도 안 받습니다. 보수는. 귀찮거든요. 그리고 눈에도 하는 행태가 아니다. 나는 그냥 기권이다. 이러기 때문에 70%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도 이제 거리에 나설 때가 됐죠. 예. 김재구 생각. 이제 들어보세요. 그리고 조직적 부정선거까지 감행하며 상인 우파에 대한 완전한 우위를 점하려 시도하는 건데 말 그대로 불화만이 되겠다는 것이죠. 당연하지요. 네. 워낙 뭐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는 이제 사회주의 성향으로 많이 완성돼 가고 있고 거기다가 뭐 지금 미국은 12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 선거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기에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지금 대선을 앞뒀습니다. 그 대선에 지면 말짱 도루묵이거든, 트럼프가.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번에 승리의 찬스가 지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선거판으로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났어. 그리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정신이 없어. 그리고 또 백인 경찰이 흑인을 죽였어요. 난리가 났죠. 어떻게 대한민국에 관여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틈을 타서 더불어민주당 어제 말씀드린 그 송영길 의원 이런 분들 네 분이
북한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갈 것인지는 국민에 달려 있어요. 언제? 앞으로 2년이 안 남았어요. 그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갈림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꼭 김제국 TV에 보시는 분들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해야 한국 우파는 이제 이익을 얼마만큼 나눠주고 공생하느냐가 아니라 지배당하느냐 벗어나느냐 생존 게임을 벌이고 있는 셈이 됐습니다.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최원묵 교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여기 이 땅에서 살아온 게 저도 몇십 년 됐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처음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글쎄요, 지금 젊은이들 때문에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한 줌의 희망은 있죠. 왜? 최원무 교수님 같은 분, 그리고 민경욱 같은 전 의원님, 이런 분들 때문에 한 줌의 희망은 있다. 왜냐? 이 사전 투표 부정선거가 만약에 밝혀지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요, 엄청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자, 들어보시죠. 그리고 여기서 진정한 의미의 불암한 좌파가 생존 우파 간의 싸움이다. 이제 코너에 몰릴 대로 몰린 생존 우파는 자신에게 남겨진 유일한 무기가 진실인지도 모릅니다. 진실이 이념보다 설득력이 강하죠. 예, 그건 뭐 최원무 교수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분 교수 딱 두 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 분인데 그 이한상 고려대학교 교수님하고 최원묵 이화여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이제 논객으로 열심히 하시는 진중권 교수님이죠. 진중권 교수님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 댓글 쓰실 때 진중권 교수님 처음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야, 준권아, 네가 여기 왜 들어와? 네가 왜 여기 와? 이렇게 댓글이 계속 그랬는데 요즘은 알고 보니까 진국이다, 진중권 잘하고 있다, 뭐 이런 댓글이 또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어느 정치인이나 시사평론가나 이게 처음엔 거부가 생겨.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에 대한 내면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가장 참 두려운 사람이 그 누굽니까? 경찰 출신? 이번엔 보수다 외친 분? 예, 그런 분들은 아마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최원묵 교수님이 가만히 말씀을 하시든 글을 쓰시든 이분은 깊이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조국이 결과적으로 조국을 잠깐 동안이라도 살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저희 정교모도 조국이 없었다면 6천 명의 같이 뭉치지도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교수 모임을 조국이가 만들었어요. 맨 처음에 어디 있을 때? 민정수석으로 있기 전에 서울대학교에 있을 때 조국이가 대한민국 전체 교수 모임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민정수석 갖고 법무부장 갔어요. 근데 지금 최원묵 교수는 이 단체를 지금 같이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전국 교수 6천 분이 이 단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 이번에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이것을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들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최원묵 교수는 지금 중국 프로그래머가 한국을 살리는 기회를 줬는데도 무리하게 조작해서 기회를 줬는데도 그걸 간과하거나 애써 외면하는 보수 우파, 그러면서 급하다고 하면서 개헌을 막아야 하니 이념으로 곱게 화장을 하니 자기들에게 물을 부어달라고 하는 고목나무 그 나무도 좌클릭 우클릭으로 나뉘는데 자기들이 썩은 고목나무인지도 모르고 좌클릭 우클릭해서
물을 부어 달래요. 이거는 완전히 비유법을 기가 막히게 쓰셨네.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이 골 때리고 있다. 이 말씀이거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초선 의원들 58분이 그 법사위원장 가져가면 안 된다. 관례적으로 30년 관례적으로 야당한테 줬는데 왜 갑자기 이걸 당신이 채가느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최원무 교수님은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다 썩어가는 고목나무에 좌클릭 우클릭 하라고 해달라고 이렇게 자꾸만 도와달라 하는데 우리가 도와줄 게 없다. 왜? 이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뛰고 있는데 미래통합당은 말 한마디 하느냐. 그중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웃기지 마.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야지나 놓고 개뿌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최원무 교수님이 당연히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배가 산으로 가는지 모르겠어. 장제원 의원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뭐? 법사위원장 안 가지고 못 돼. 다른 거 가져가서 국민한테 열심히 하면 되지. 이 소리도 삼선 의원인 장제원 의원이 하실 소리가 아니죠. 장제원 의원님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실 말씀이 있고 안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최원무 교수님이 그런 허점을 딱 부러지게 지금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최원무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선거 부정 이슈는 결정적 증거가 없다? 물음표. 출구가 없어? 물음표. 다 의심한다는 거야. 들어보세요. 사람 죽이는 장면을 촬영해 가지고 와야 살인죄가 입증된다는 겁니까? 결정적 증거가 많습니다. 그렇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투표함에 바꿔치기 하는 장면을 집어서 넣는 장면을 가지고 와야 인정을 합니까? 이 소리고. 자, 정황이 이러이러하다. 뭐 어디 쓰레기장에서 그냥 투표 용지 그 띄었던 그런 흔적들, 이런 흔적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역조사해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사람 살인죄 할 때 죽이는 장면을 보고 그걸 갖다 줘야만이 그게 판명이 되는 것이냐. 그 말씀이거든요. 자, 뒤에 내용을 더 들어보시죠. 사전 투표함 옆구리 터진 것, 봉인 해제되고 다시 한 것, 박스 중간에 칼자국이 길게 나 있는 것 다 찍었고 중국인 개표 사무는 알 수 없는 택배 회사들이 초인적으로 총알 배송했고 CCTV에 찍힌 것도 있는데 공교롭게도 1번 후보로만 개표기가 잘못 계산했는데도 그냥 앞으로 선별적 선거구에서 재개표해서 결과만 맞으면 되는 것 아니네요. 이렇게 그 의심 가는 정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 말씀이 이 정도가 되면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정도가 되면 재개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선관위는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그 재개표 하게 되면 전체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지금 코로나19도 있고 대한민국 경제가 바닥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두세 군데라도 재개표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되면 되는데 하태경 의원 뭐라 그랬어요? 과천에서 시연이 해가지고 다 밝혀졌다. 그것은 선관위가 한 거예요. 시연회를. 누가 했습니까? 선관위 자체에서 한 겁니다. 그럼 그걸 국민이 믿으라고? 그리고 이렇게 낙선하고 의심하는 민경국 전 의원, 최원무 교수님 소명도 않고 그리고 믿으라고. 이것은 이게 바로 인민민주주의라는 이현주 전 의원의 말씀이 여기에 딱 떨어지는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구독자님? 자, 또 들어보세요. 그걸 보수 진영에서 오히려 나서서 그래요. 출구가 없다? 물음표. 무슨 출구를 말하나요? 무슨표. 자기들이 살 출구? 물음표. 이런 사람들이 사는 걸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까? 또 묻습니다. 최원무 교수님께서. 그리고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모르는 정치 바보들처럼. 그리고요, 총체적 이탈에
유입한 해법이라는 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뒤에 나오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대, 20대, 30대는 이탈할 수 있다. 어디를? 여기에서.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가 선거를 안고 이탈한 다음에 이들의 찬성표로 표가 바뀌는 과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하는 사람 이름이 거론된 적이 있었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 입증도 사실은 밝혀지진 않았는데 민경욱 의원이 그런 사실을 뭐 말씀하신 적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재개표하게 되면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엔 저는 약간 찬성 쪽으로 던지긴 조금 애매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자고요. 그러니 우봉이들이 검은 옷을 입고 자기 스스로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게 낫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봉이는 블랙 시위하는 그 친구들을 말하는 건데요. 옛날 속담에 우봉이는 소 외양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처럼 묵묵하게 우리는 시위를 하겠다. 뭐 이런 뜻도 되겠죠. 예. 확실한 뭐 해석은 제가 못하는데 제가 아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요. 강남, 서초, 교대, 부산, 대전, 대구, 청주, 고양, 군포, 안양, 진주, 인천, 미국, 호주, 일본, 이제 광주까지 예정되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자, 블랙 시위하는 분들이 지금 이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 많이 번지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인사회에서.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번지기 시작하면 뭐 한 6개월이 넘었어. 1년이 됐어. 자, 선관위는 이미 모든 것은 다 덮어집니다. 어떻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거대한 여당과 정부가 그리고 선관위가 누굽니까? 조혜주가 누구예요? 조혜주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주 친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을 했던 사람이 선관위 수장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조혜주 씨가 다 명령을 내렸고 또 현직 판사들이 각 지역에 가서 선관 위원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밝힐 수가 없죠. 거미줄처럼 쳐진 조직. 이 조직 안에서 어떻게 이것을 밝히겠습니까? 다만 이제 확실한 물증이 나올 경우 아까 최원무 교수님이 말씀하신 살인 장면을 직접 찍어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지금 이 선거판 부정선거는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이러기 때문에 너무너무 답답하고 슬프다.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인 시위 사진 전 부정선거 페인팅 자기 차량 창문에 부정선거 편말 붙이기가 도처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고 사이버 공간에서는 이미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롯이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확산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선관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부정선거는 밝혀지는 것이죠. 어쨌든 네, 저는 아주 간곡히 소원하고 있는 것은요. 한 개만이라도 금천구 투표함 여기만이라도 재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천구만이라도. 그러면 금천구에서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다. 밝혀지면 그것이 판례가 돼서 이렇구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안타깝다. 그런 말씀이고요. 자, 5월 1일부터 한 달 반이 지났는데 번지기만 합니다. 블랙 시위가.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언론이 철저하게 보도하고 않죠. 뭐 당연히 오프라인에서는 보도 않고 있죠. 예. 그냥 미래통합당 그 보수 자체에서도 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맞아 넌 맞아? 난 아니야 인마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개뿔 언론에서 그걸 보도하면 그게 누가 신문을 보겠습니까? 전부 다 언론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뭐 언론이죠. 그게 민주사회고요. 예. 그러니까 최원무 교수님은 답답하시겠죠. 그리고 페이스북 할 줄도 모르는 보수 꼰대들이 꼭 티를 냅니다. 여기서 보수 꼰대는 대한민국 전체 보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미래통합당에 계신 분들을 최원무 교수가 딱 찍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10대, 20대, 30대 마음 다 떠나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을 지지했던 10대, 20대, 30대 젊은이들은 지금 다들 떠나고 있어요. 어디로 떠날까요? 그렇다고 좌파에 안 갑니다. 보수는 이념이 틀려서 좌파 안 가요. 진보에 머무르다가 그냥 선거 정치를 다 버리고 그냥 자기 살 길로 가는데 삶의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그냥 스트레스만 받고 사는 것이죠. 그게 지금 미래의 우리 보수당을 지지했던 10대, 20대, 30대의 생활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망가지고 있을까요? 미래통합당에 큰 책임이 있는 거죠. 네, 더 두고 보겠지만 앞으로 정말 어제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법사위원장 그거 뺏기는 바람에 김재구도 그냥 막걸리 한 잔으로 달렸습니다. 네, 그리고요 갈증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야당은 통째로 제치고 우봉이들에게 물을 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미래통합당을 등을 돌리고 블랙 시위하는 우봉이들한테 눈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봉이들한테 이제는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최원무 교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 글쎄요. 어쨌든 우리 우봉이들도 함께 미래통합당으로 같이 마음은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건데 사실은 미래통합당이 또 존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인민민주주의 아니면 사회주의로 전환할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래통합당을 너무 등지면 안 되는 것이죠. 예. 가슴 한켠에는 우리는 미래통합당이다.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언제 어떻게 2년 후에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될 수도 있죠. 자, 그리고요 지금 체제 전쟁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논하기 전에 진실 세력과 허위 세력 간의 체제 전쟁이죠. 보수가 뭐냐고?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냐고? 무슨 전략이 좋냐고요? 물음표. 자유로운 사회, 진실 기반 정책, 정의로운 법치, 지금의 세 가지 가치가 하나로 수렴이 됩니다. 진실이 자유이고 정의입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산화해야 한다면 산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길이 유일하게 생존하는 길이 되겠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누가? 최원묵 이화여대대학교 교수님께서. 그런데 이제 뭐 이화여대의 그 최원묵 교수님이 강연을 그리고 강의를 받는 학생들은 최원묵 교수님의 말씀이 논리적으로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저도 지금 최원묵 교수님의 이 말씀이 논리는 맞아요. 맞는데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 경제가 어려워. 자, 소상공인들 그리고 그 중소기업인들 마찬가지고 또 직장인들 보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우봉에 달려가고 싶어요. 강남역 이런데. 그런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갈 수가 있나? 에? 주머니에 자꾸만 지갑은 얇아지고 계속 지갑이 얇아져. 이제 나중에 딱 껍데기만 남아 빈 지갑. 상황이 이렇다고. 그러니까 마음은 있지만 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 우봉이들을 지지하는 보수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이하 우리 구독자님들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왜? 정말 사전투표는 정말 한번 가봐야지요. 진짜 그런 속이 후련하겠지만 어디 그게 세상이 저희들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진실의 편에 서서 매일 저녁 6시에서 8시까지 자기 지역 지하철역으로 나가주세요. 상식과 양심이 무너진 상태에서 이념을 상징하는 레드칼라, 블루칼라 따지지 말고 블루칼라부터 옷을 갈아입고 침묵시위하러 우파 정치인 모두 나가세요.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최원묵 교수님이. 그리고 더 이상 바보짓 하지 말고 블랙 시위하는 사람들 옆에서라도 서서
물을 부어주세요. 당신들은 이게 유일한 해법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미래통합당 의원 이하 그것을 지지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래요. 참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블랙 시위 하시는 우리 우봉이님들, 정말 이 우봉이라는 이 단어도 제가 최원무 교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알았는데, 최원무 교수님이 계속 우봉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이버에 대해서 쳐봤거든. 들어가 네이버 검색해서 참 그 뜻을 봤는데 소를 얘기하더라고요. 소가 외양간 안에 있는 소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는 갇혀 있어도 듬직하고 말이 없고 묵묵하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우봉이라는 그런 닉네임이 지금 블랙 시위 하시는 분한테 달려있는 것 같은데, 정말 닉네임이 좋아요. 좋고, 저도 뭐 제가 지금 해석하는 부분이 확실하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이제 봤거든요. 어쨌든 우리 우봉이님들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정말 좋고요. 그리고 민경우 의원님 어쨌든 열심히 하십시오. 또 미래통합당 이번에 우리가 2년 후에는 꼭 무언가 키를 잡아야만 보수들이 이제 또 지금 한 거의 3년 됐죠? 이제 한 2년 좀 안 남았는데, 이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해찬 대표가 말하는 20년 집권, 이렇게 되면 여기는 지금 시진핑이가 정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패턴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지금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죠. 내 것을 내 것이라 부르지 못하고 내 것을 정부와 공유한다, 이런 생각 해보시죠. 끔찍하잖아요. 내 것은 내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들 건 우리 아들 것입니다. 그게 자유주의죠. 자본주의죠. 근데 그것을 내 것인데 내 거라 부를 수 없는 그런 사회가 오면은 우리는 숨이 엄청 버겁습니다. 숨쉬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유념하셔가지고 일단 미통당 잘해주시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단단한 각오로 건강하셔야 돼. 2년 동안은 무조건 건강하셔야 돼. 그리고 투표장에 가서 우리의 권리를 투표장에 가서 행사해야죠. 네. 또 지자체도 곧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요. 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지금까지 김재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